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작년부터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7월 한 차례 더 올리며 현재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5.25%를 넘었는데요. 그러는 와중 채권금리를 높이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상단을 기존 0.5%에서 1%까지 올렸습니다. 최근까지 일본 투자자들은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금리를 높게 쳐주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었는데요. 일본에서 긴축 정책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걷어들이며 미국 채권을 매도하게 됩니다. 또한 영국계 신용평가 기업인 피치에서 미국 정부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AAA에서 AA 플러스 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하였습니다.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돈을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우리도 신용 등급이 나쁠수록 대출하는 데 이자가 더 비싸잖아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주식의 밸류에이션 혹은 다른 나라가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주식이나 다른 나라 가치평가 등 여러 가지 금융 상황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미중 갈등으로 미국채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의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등하였고 현재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아마 채권에 몰빵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꽤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말부터 많은 분들이 채권 투자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난주 미국 순매수 ETF 상위 종목을 보면 채권 관련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집니다. 지금처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가 내려간다면 채권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바로 채권입니다. 오늘은 TLTW, TMF, TLT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도 미국 국채에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LT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미국이 망하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ETF라고 할 수 있죠. TMF는 TLT의 3배 레버리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TLTW는 TLT를 기반으로 횡보장에서 유리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입니다. 시가총액은 TLT가 가장 크고요. TLTW는 이제 막 상장한 지 1년이 되어 가므로 시가총액이 가장 낮습니다. 사실 TLTW는 채권과 커버드콜의 개념을 알아야만 접근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연 20%에 달하는 고배당금을 지급하며 최근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TLTW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99% 이상이 TLT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일 때는 상대적으로 TLT보다는 TLTW가 유리합니다. 금리가 올라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 TLT는 주가에 전부 반영되어 하락하겠지만 TLTW의 경우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받으며 손해 일부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횡보장 역시 TLTW가 유리합니다. 횡보장은 커버드콜 종목이 가장 빛을 발하는 케이스입니다. TLT와 TLTW의 1년 주가 차트입니다. 주가 하락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배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TLTW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TLT는 약 3%의 배당을 지급하지만 TLTW는 약 20%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발생하는 인컴 소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TLTW의 경우 월로 따지면 2%에 가까운 수익률이니 실로 엄청난 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을 투자했다면 월에 160만 원 이상의 월 배당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고요. 3억을 투자했다면 월 500만 원에 가까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TLT보다 TLTW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 모든 상황에서 TLTW가 TLT보다 유리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시작되거나 금리 인하 확정이 된다면 TLT와 TMF가 급등할 때
TLTW의 경우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커버드콜 상품 자체가 자본 차익 일부를 포기하고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어 TLT와 TMF의 주가가 오를 때 상승 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할 때 QILD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분들이 TLT와 TMF를 매수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 금리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TLT와 TMF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당분간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횡보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수익률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조금 빠지거나 횡보를 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유리한 종목은 TLTW입니다. 하지만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 것만 보고 접근하시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TLT의 상장 당일 주가는 약 39달러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31달러까지 내려오면서 약 2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배당금을 20% 준다고 해도 사실상 투자금 대비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져 관련 ETF의 수익률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 국채 투자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신규로 진입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해당 자료는 FOMC 점도표인데요. 2003년을 보시면 5.5에서 5.75에 가장 많은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는 조금 금리를 인하하여 4점대의 점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3%대까지 내려오는 것을 또 볼 수 있네요. 어찌됐든 나중에는 2.5%대에 안착시키는 게 4월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기준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다음 FOMC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이 약 87%입니다. 여기서 0.25%더 상승시켜 상단을 5.75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이 13%네요. 아쉽게도 금리가 내려갈 확률은 0%로 찍혀 있습니다. 어찌됐든 현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더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금리 예상 테이블인데요. 올해 총 3차례에 걸친 FOMC 회의가 남았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가장 높은 확률의 금리 전망입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수준을 정점으로 보고 내년 2분기부터는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악도 생각해야겠죠. 만약 연준에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면 채권 가격은 또 빠질 텐데요. 대략적으로 금리 0.25% 상승 시 TLT의 주가는 약 4에서 6% 정도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TMF의 경우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약 12에서 18% 추가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채권 관련 ETF 3개 종목을 백테스트에 돌려보았습니다. 배당금을 모두 포함시킨 성과이고요.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인 TMF는 무려 22%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TLTW의 경우 20%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3가지 종목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LT의 경우 금리 하락이 시작되면 상승장에서 주가가 온전히 오르지 못하는 커버드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TLTW에서 TLT나 TMF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어느 정도 선 반영하기 때문에 인하를 하기 전에 미리 갈아타야 합니다. 이번에는 고배당을 주는 TLTW와 레버리지 상품인 TMF를 적절히 섞어서 넣어봤습니다.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바로 첫 번째 케이스인 TMF 20%, TLTW 80%의 조합인데요. 가장 하락을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TMF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려가도 TLT 단독 투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TLTW나 TMF의 몰빵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 한 종목에만 투자하고 싶다면 차라리 TLT를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이미 채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계속되는 하락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채권에 몰빵 투자하신 분들은 성장주가 올라가는 동안 계속 주가가 빠지고만 있으니 상대적인 박탈감과 아쉬움이 크게 남으실 텐데요.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말도 있죠. 상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시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긴 하지만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오면 이미 선반영되어 진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 시기 30%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던 파이와 QQQ 모두 결국 전고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채권 투자 굉장히 망설여지실 텐데요.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시면 저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 20%의 비중으로 채권이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투자를 해보니 의미 있는 수익률을 거두려면 결국엔 쌀 때 많이 사야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어서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가격도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